뉴욕주가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을 시행합니다. 민권센터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새 렌트 안정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출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민국이 시민권과 영주권 수속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올여름 뉴저지 트랜짓 통근자들은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주 상원이 어제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고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 9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33표, 반대 2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을 넘겨받은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함으로써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민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러 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운전면허증 정책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현안으로 설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동안 활동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금식투쟁을 비롯해서 서명운동, 집회, 올바니 원정 활동, 풀뿌리 로비 활동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가 없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일부는 타주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는 등 법적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약 90만 명의 뉴욕주 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힘써준 세넷 그리고 어셈블리 멤버들 그리고 가버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같이 힘써준 우리 멤버들 민권센터를 비롯한 다른 이제 코올리션 멤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권센터는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 법안이 통과된 후 관련 부처에서 실행 계획이 나오면 핫라인을 가동해 신청 자격, 신청 서류 등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이민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민권센터는 어제 오후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새 렌트 안정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새 렌트 안정법의 핵심 내용은 서민형 주택의 감소와 세입자 강제 퇴거의 핵심 원인인 빈집 자유 임대료제, 그리고 신규 임대 시 임대료 인상 혜택제의 철폐,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 등입니다. 민권센터 전의석 주택법 변호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할 렌트 안정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렌트 안정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 허용 제도가 부분적으로 통과돼 집주인이 시설물 수리를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걱정했습니다. Preferential rent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저희도 이런 케이스 몇 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리걸 법적 렌트보다 싸게 특혜 임대료라고 그러죠. 한 뭐 몇백 불 싸게 주고 이제 재계약 시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확 올릴 수가 있어요. 법적 렌트로.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렌트 안정화 법안 통과는 렌트 규제법 개혁안 통과 캠페인을 펼쳐온 민권센터와 세입자 권익 옹호 단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냈다며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개혁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뉴욕주 전역으로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날까지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출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다음 주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수백만 명의 불법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외국인들은 미국에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제거될 것이다. 바로 내쫓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연방 판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진 100만여 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행정부 내 일부에서는 대규모 체포와 같은 단호한 물리적 행사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입국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남부 국경을 통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1년에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을 위협해왔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 수속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시민권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관할 지역 오피스가 아닌 다른 지역의 오피스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민국의 인터뷰 통지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장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민국은 각 지역 오피스별로 케이스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케이스 적체가 심한 곳에서 적은 곳으로 케이스를 이관해 처리 시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문 채취는 기존처럼 신청자 거주 지역과 가까운 이민국 오피스에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의회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장 취업 실습 OPT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방이민국의 OPT 처리 지연으로 졸업생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의 OPT 처리 기한이 현재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일부의 경우 취업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들이 체류 기한을 넘겨 장기 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늑장 조치도 오버스테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자 일부 대학들은 최근 OPT 처리 기간 지연으로 졸업을 한 유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민국에 발송하고 처리 기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IT와 예일대, 다트머스 대학 등은 OPT 처리가 장기화되자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CPT 과정을 추가 개설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미국 대학 유학생들의 수는 줄어든 반면 유학생 비자 처리 기간은 46%가 길어졌다며 이로 인해 재능 있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대해 노동허가 신청이 폭주해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을 적용한 만큼 곧 처리 기간이 개선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새 예산안의 처리 마감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주지사와 주의회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어 주정부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어제 부자 증세 등 필 머피 주지사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배제한 387억 달러 규모의 주의회 자체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의회는 이 예산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머피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들의 소득 세율을 현재 9.97%에서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둔 추가 세수 4억 4,700만 달러 중 2억 5천만 달러를 재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에게 각각 125달러씩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스위니 주 상원의장을 필두로 하는 주의회는 증세 없이 기존 시니어와 저소득층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배정 예산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새 예산안의 처리 마감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남은 13일 동안 주지사와 주의회가 새 예산안 내용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뉴저지 정치 권력 1인자 자리를 놓고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주 상원 의장 간의 실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시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퀸즈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뉴욕시가 라구아디아 공항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소음 피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가장 큰 지역 20곳 중 16곳이 퀸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룩빌의 주택 96%가 소음 지역 내에 있었고 하워드 비치 88%, 플러싱 주택의 66%가 소음 지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평생 항공기 소음 지역에 사는 주민은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 평균 수명이 1년 정도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소음 지역 주택들의 가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상 피해도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조셉 아다보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항공기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올여름 뉴저지 트랜짓 통근자들은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펜스테이션 내 선로 공사로 인해 뉴저지주에서 맨하튼으로 출근하는 통근 열차 노선이 변경돼 출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몽클레어 분톤 노선과 노스저지 코스틀라인 등 2개 노선의 운행을 호보큰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승객들은 호보큰에서 하차한 뒤 패스 트레인으로 환승 후 맨하튼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펜스테이션 내 2개의 선로를 폐쇄하고 보수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뉴저지 트랜짓 외에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엠트랙이 모두 운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수 공사는 올 여름 내내 계속된 뒤 9월 6일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7레비뉴와 33스트릿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출입구 공사도 시작됨에 따라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 6억 달러가 투입되며 오는 2020년 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끝나면 입구에서 바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플랫폼과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은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AB 12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B 12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고 풀타임인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던 1년 무상교육 기간을 2년 동안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AB 12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총 4,8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사회의 시니어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와 프리미어원 MSO 파운데이션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LA 총영사관에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 시니어와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쌀 1,000포대와 100박스의 컵라면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나눔을 갖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바월드는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쌀 나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제이슨 배시가 즉석 복권 Set for Life 1등에 당첨돼 5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배 씨는 최근 퇴근길에 플러싱에 위치한 델리 가게 마르티 149 코퍼레이션에 들려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배 씨는 할부로 나눠 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 매년 26만 달러를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배 씨는 올해 100만 달러 이상 당첨자 중 50번째 당첨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제 존 리우 의원이 발의한 뉴욕 시립대와 주립대 종교 휴일에 설날도 포함시켜 수업 등 학과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단 각 학교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재량으로 의무 휴일에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입양인이 출생증명서 내용을 요청할 경우 친부모의 성명, 관계, 출신 지역과 기타 건강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주 하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뉴욕주에서는 1935년에 제정된 주 법에 따라 입양아의 출생증명서 확인은 물론 친부모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피터 구, 폴 벨론, 로버트 홀덴 등 시의원 9명은 어제 시 교육국에 재직 중인 백인 여성 3명으로부터 인종차별 소송을 당한 리처드 카렌자 교육감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카렌자 교육감의 발언과 행동은 뉴욕시 교육 시스템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특히 실력보다는 인종을 근거로 고용하는 등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흐리고 습도가 높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영상 2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오후 한때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